안 듣는다. 이게 회장이 할 소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만두셔야죠. 엘리트들이 말 안 듣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83개 종목단체가 지금 정준 인정단체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차이점은 있지만 종목 특성상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종목은 고등학교 1순위 선수가 대학 진학을 원할까요? 아니면 실업 입단을 원할까요? 종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배드민턴과 탁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실업팀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탑클래스 선수는 졸업 후 프로나 실업팀 입단을 원하고 있어요. 요즘 대학 진학을 하는 선수들은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운동선수는 사무 직종이 아닌 기술 직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실력으로 계약 기간, 계약금, 연봉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실업연맹 규정에 따르면 계약 기간, 계약금, 연봉 등에 있어 고졸, 대졸을 차별하는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실업연맹 배드민턴 실업연맹 시대에 뒤떨어진 연봉 규정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 연봉 수준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랭킹 13위인 인도 선수는 97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국민 감정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29년 만에 방수현 선수 다음으로 29년 만에 안세영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6천만 원 상한액에 정제돼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택규 회장님, 네. 배드민턴 협회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연봉 규정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한액을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실력이 낮은 선수는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상한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력이 낮은 선수는 3천부터 시작하고 세계 랭킹 1위 선수는 팀과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왜 이거 개선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실업연맹의 규정이기 때문에 실업연맹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연맹이 회장님 위에 있나요? 회장님 밑에 있습니다. 아니요. 규정이 잘못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고 회장님? 있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가 29년 만에 한 번 나올 것 같다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5년간, 6년간 6천을 받아요. 3년간 6천을 받아요. 이게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연봉 규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또 나오더라도 이 규정 하에서 세계 랭킹 13위 선수는 97억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는 6천 벌어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업 규정을 지금 여기서 저한테 논하시고 계십니까? 예. 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실업 규정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바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난 왜 그 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회장님 네. 언론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 회장님 말씀하셨죠?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론 인터뷰에서 감독이 개인적 성향이 많다. 올림픽 출전 선수 위주로만 관리한다. 선수와 소통 부재다. 이거 회장님이 하신 말 맞나요? 네. 그죠?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성적이 좋은 감독이었고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 선수 중심으로 훈련해야지. 올림픽 앞두고 꿈나무들 훈련 지도하는 게 감독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대표는 꿈나무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하고 소통 부재라고 한다면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하향해야 되는데 네. 성적은 상향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말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선수들의 성적은 좋지만 그 밑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성적이 낮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성적 낼 수 있는 중심으로 가서 최상으로 끌어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모든 선수를 관리 감독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올림픽 끝나고 제가 한 말입니다. 올림픽 끝나고요. 그럼 말씀을 하시려면 이거는 올림픽 끝나고 나 책임 없어. 이 모든 것은 감독에게 있어. 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뜻은 회장님은. 아닙니다. 실업 규정이나 계속해서 논하시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계속해서 실업 규정 엘리트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문 체육인들의 이 썩어빠진 이 관례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회장이 할 소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만두셔야죠. 엘리트들이 말 안 듣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회장님이 그 컨트롤을 못 하시니까 그 회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전문 체육인들 출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전문 전문 체육에- 체육인들의 잘못이다. 아니 의원님, 전문 체육에 그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협회가 더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김중수 부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김중수 부회장은 회장님을 추천한 사람인데요? 네? 회장님을 추천한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선거를 같이 했죠. 회장님, 네. 김중수 부회장은 회장님을 추천해서 회장님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경기인 출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회장님의 의지대로만 그냥 그런 앞장 건 아니고요. 질러대니까 경기인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저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한을 전문체육 선수들이 전문체육 출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저 비즈니스석을 없애려고 해도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는 그거 2018년도에 회장님이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다 그거 2022년도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을 못했습니다. 개선해서 지금 선수들이 이코노미에서 개인이 돈을 내고 비즈니스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아니 했습니다. 그거는 선수들이고요. 임원이 비즈니스석 타는 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놔야죠. 내려오셔야죠. 그게 자질 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네. 아시안 게임 전에 진천 선수촌에서 한 선수가 무단 이탈, 무단 외박, 음주, 혼숙 등을 문제를 일으켰고 네. 그거를 감독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무마시켰죠. 그리고 그 선수는 당당하게 아시안 게임 출전했죠. 무마시킨 것보다는 아시안 게임의 엔트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회장님, 네. 진천 선수촌에서 이탈, 무단 외박, 음주, 혼숙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선수입니다. 장재근 총장님, 이게 선수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수 등록을 했어도 그 선수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회장님의 그 답변에 도저히 저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감독이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요. 그 순천에서 코리아 오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설규 선수하고 김원호 선수가 파트너였는데 김원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파트너가 이제 경기를 못 뛰니까 그 선수가 이제 부상당한 선수는 귀가했고 그 선수가 그 숙소에서 저거 하면서 이제 무슨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을 가지고 징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왜 그 선수를 아시안 게임을 내보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엔트리가 있고 다른 선수로 바꿀 수 있는 엔트리는 없는 겁니다. 배드민턴은. 그래서 그 선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줬던 거고 그래서 예. 은메달을 준 회장님 겁니다. 그 정도로 예, 정리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인데요.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죠.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장기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3505-5890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